그럼 이제는 또 우리의 주인공이죠.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주말 사이에 하나 이슈가 나왔습니다. 지금 반도체 쪽에 압박이 이어지는데 이 TSMC의 인텔 미국 공장 인수 가능성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TSMC의 인텔 미국 공장 인수 검토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을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살리려고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인텔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바이든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네. 인텔이라는 회사가 우리가 되돌이켜 보면 이 인터넷 시대를 개막시킨 회사거든요. 뭐 CPU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 네.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비슷한 인텔이 그동안에 사실은 뭐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게 많았습니다. 워낙 비대해지고 크고 수익을 많이 내다 보니까 이 기업가 정신도 좀 떨어져 있었고 뭐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하잖아요. 그 야성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부족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관료화된 어떤 색채가 되게 짙었었단 말이죠. 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어떤 상징성이 있어요. 이 인텔이라는 회사는. 그래서 만약에 인텔이 뭐 망하거나 뭐 다른 공격적인 M&A를 위해서 외국 회사에 인수가 된다 이러면 이 받는 충격이라는 게 상징성이라는 것이 사실 미국의 전 세계 반도체 패권이라는 건 공고하다는 우리는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대변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이 인텔에 대한 사실 2022년도를 기억하는데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라고 해서 반도체법이 있었잖아요. 네. 뭐 혹자들은 이 반도체법을 만든 이유가 인텔을 살리기 위한 법이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인텔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아주 큰 것인데 제가 자료 보여드리는 대로 다 아시는 내용이죠. 미국 반도체 패권을 탈환하는데 상징성이 있는 회사 그리고 특히 이 인텔이라는 회사가 2023년 기준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한 12만 5천 명 됐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작년에 구조조정하느라고 한 3만 명에서 한 2만 명으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반도체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아리조나라든가 뉴멕시코, 오하이오, 오레곤 미국 전역에 걸쳐서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인텔도 지금 공장 증설하고 막 이런 작업에 매진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고용 창출 효과도 지금으로부터 네트로 한 3만 명 정도 더 늘어나는 이런 다각적인 효과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텔을 좀 살리려고 하는 거고 뭐 아까도 살짝 제가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우리나라 삼성이 만약에 저런 지경에 있었다. 삼성이 망하도록 둘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인텔 쉽게 설명하자면은 우리나라의 삼성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이름 하나로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고용 창출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행정부가 아니라 이전 행정부터 계속해서 살리기에 나서고 있었던 거고 과연 어느 쪽에서 어느 만큼 인수를 하게 될지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인텔이 어느 쪽으로 들어갈지는 뭐 추가적인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잠깐 나왔던 게 칩스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에 대해서 이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한번 또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단순히 협박용, 예를 들면 뭐 딜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미국 반도체 재건을 위한 움직임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또 시장에서의 하나의 의견으로도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압박이 계속된다면 뭐 우리 기업들에게도 타격이 분명히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표님, 예,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있겠고요. 네. 그리고 그 협상용이냐 아니면 뭐 말씀해 주셨지만 이건 협상용이 아니고 미국의 반도체 패권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거고 심지어 아까 언급됐지만 2022년도에 네. 반도체 법이라는 걸 입법을 했습니다. 이건 진심이라고 봐야죠. 그 일환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인텔도 그 일환으로 지원해주고 근데 이제 칩스법이라는 게 뭐 아주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리빌드업 시키자는 거거든요. 뭐 제가 여러 가지 써놨지만 각종 세제 혜택, 세금 공제, 공장 증설했을 때 지원해주고 뭐 이런 따위의 법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트럼프가 이제 전면 재검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재검토하면 막 폐지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인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질적인 차이가 있겠죠. 사실은 이제까지는 그 미국 내 그러니까 미국 땅 내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을 하면 지원금 내지는 세금을 깎아줄게 이런 게 골자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대상이라는 게 미국 회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삼성이라든가 뭐 TSMC라든가 막론하고 해외 공장들이
해외 그 회사들이 미국 내에서 공장 지을 때도 동일하게 혜택을 주고 지원금을 줬었단 말이죠. 네. 아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자국 보호 또는 자국 우선주의의 아주 표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놨는데 뭐 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이 좀 축소된다거나 그리고 반면에 그 축소된 부분을 인텔을 포함해서 미국 자국의 그 지원을 더 많이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 뭐 삼성을 포함한 외국 회사들도 조금 뭐 좀 덜 지원을 받고 뭐 이런 식의 약간의 피해는 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뭐 방송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사절단 뭐 협상단이 이제 미국으로 출발한다고 그래요.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이제 그 뭐 협상단들하고 이제 만찬한다고 이런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빨리 해야죠. 지난 주말도 모디 총리가 네. 지금 뭐 캐나다 트리도 총리 뭐 대통령급들이 다 마이애미로 달려가고 미국 달려가서 지금 협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미국이 중요한 경제 아니겠어요? 네. 우리나라도 좀 빨리빨리 그런 식의 어떤 협상,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시급한 시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네, 일단 칩스법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내놨던 그런 카드들과 다르게 지금은 어느 정도 협상을 하기보다는 미국 내에 있는 반도체 산업을 더욱더 증진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또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TSMC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금 TSMC는 지금 지급을 받은 상태죠. 일부 지급 삼성도 작년엔가 네. 일부 지급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은- 공장 증설에 따라서 네. 추가로 받게 될 게 지금 이제 불안한 아직 남은 상황인 거죠. 것이죠. 예. 아직까지는 그렇다면은 대기업들 쪽에서는 미지수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